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8일 정오입니다. 몇 시간 전에 이란이 약속한 대로 보복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서부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 이 공군기지는 이라크 공군기지인데 여기에 미군과 그리고 연합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수십 발 쐈다고 합니다. 수십 발 쐈는데 피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라크 사람들이 몇 사람 사상했다 하는 아직 미확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 TV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방송 등이 이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해가지고 그 샘 슐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은 이란 혁명 수비대 정예군입니다. 사령관을 바그다드 공항에서 암살한 데 대한 복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순교자 슐레이마니 작전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미국이 대응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에 52개 표적을 이미 정해놓았다. 거기에는 종교시설을 의미하는 문화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란 측은 만약 미국이 여기에 대응을 하면은 뭘 하겠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 본토를 공격을 하면은 우리도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말은 장거리 미사일을 쏘겠다는 건 아니고 아마 테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갈프 국가들이라 하면 갈프 연안에 있는 두바이, UAE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를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략이 이란의 복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바이, UAE는 수도가 아부다비입니다. 하이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란 본토를 공격하면은 이란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능력은 없지만은 미국이 보호해주거나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를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두바이가 집어 들어갔어요. 두바이, UAE는 이 갈프 국가 중에서 순니파입니다. 이란, 이라크는 시아파입니다. 이 순니파 국가 중에서도 친미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번 슐레이마니 암살에 대해서 이 순니 국가들 속에서는 아마 박수가 터져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건 절대로 바깥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약한 골입니다. 이란에서 가깝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집어넣으면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UAE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뭐 테러를 한다든지 드론 공격을 할 때 상당히 이게 어렵게 됩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기능이 한때 마비되었는데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을 했다가는 더 얻어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약점, 이 UAE, 두바이 말하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인질로 잡겠다는 겁니다. 인질로 잡아가지고 미국과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는 이라크, 이란, 걸프, 그리고 걸프만, 그리고 오만만 상공의 민간 비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럴 때 잘못하다가는 이위로 여객기가 날아다니다가는 요격을 당합니다. 옛날에 1988년에 이란의 민항기가 미국 함정의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290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근방에 가면 안 되겠는데, 근데 이 카타르, 두바이,
UAE나 이런 데서는 요새 아주 좋은 항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 항공사를 만들고 있는데 이 큰 타격을 아마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대응이 궁금한데, 미국은 지금 이제 자정을 넘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오늘 중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수를 둬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한 수, 두 수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되면은 어느 쪽으로 갈지 이게 아주 불투명합니다. 이제는 미국이 뭘까 보여줘야 돼요. 그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로 과연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의 군기지를 때릴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죠. 만약 때리지 않으면은 이란은 잠시 숨을 멈추고 지켜볼 겁니다. 또 그러면 트럼프가 조금 무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어납니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한번 딱 이런 대결 구도가 일어나면은 뭔가 이렇게 서로 모멘텀이 생기는데 이 모멘텀이 에스컬레이션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론에 신경을 씁니다. 여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술레이마니 암살을 지시를 해가지고 대충 국제사회에서는 불리하게 돌아가지만은 지지 세력은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선으로 가는 길에 별로 싫지 않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하는 나라가 이게 이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란은 독재 국가입니다. 여기에는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지금 최고 지도자인데, 성직자면서도 최고 지도자인데, 이 사람 또한 자신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가장 총애해가지고 머지않아 대통령 후보로 나설 정도의 명망이 있는 술레이마니를 암살한 데 대해서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그 추도식에서는 막 울기도 했습니다. 이 독재자의 이 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1격이 나왔으니까 그 뒤가 이제 궁금한데, 문제는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초점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경제가 막히는 곳이 있다면 그게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입니다. 말라카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어려워지면은 세계 경제의 혈류가 막혀버립니다. 혈류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기름이죠. 세계의 기름 소비량의 약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이 되는데 여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호르무즈에는 지금 한국 함정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 근방에 아덴만에 해적 소탕을 위해서 한국 함정이 구축함이 하나 가 있습니다만은 미국 쪽은 우리 보고 배를 군함을 한 척, 구축함 한 척 더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미국의 압박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긴급하게 구축함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구축함 하나를 보내면 두 대를 보내야 돼요. 하나가 쉴 동안에 임무 교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든지 하면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볼 나라는 한국입니다. 일본보다도 한국입니다. 한국이 쓰는 중동 석유가 우리가 쓰는 전체 중동 석유의 70%인데 거의 전부 다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 폭이 한 20-30k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란의 영해를 통과를 합니다. 다만 이런 국제 항로일 경우에는 영해라고 해서 영해권을 주장을 해가지고 지나다니는 배를 납포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통항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해이지만 그래도 바짝 붙어가지고 이란 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좀 꺼림칙합니까? 제가 1982년에 쿠웨이트에서 유조선을 타고 밤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란 이라크 전쟁이 붙어가지고 갈프만에서 수시로 이라크하고 이란의 공격이 유조선에
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갈프만에 항상 이 군함을 띄워가지고 항로를 보호하고 있을 때인데 그 밤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데 이란 쪽에 해안이 보니까 완전히 돌로 된 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벽이 훤히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이 붙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란이 왜 그러면 지나가는 유조선을 폭격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미군이 두려웠습니다. 미 해군이 거기에 전개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최소한 구축함 한 척을 보내서 우리 유조선이라도 우리 쪽으로 오는 유조선이라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이게 뭐 미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하는 이런 표현가 있습니다. 미국은 미안하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 셰일가스가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군함을 보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